안녕 얘들아. 오늘은 동물농장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해.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두점쿠가 열풍이잖아. 이 두점쿠처럼 1900년도에 되게 유명했던 소설이야. 되게 열풍이었는데 이 동물농장은 바로 조지 오웰이 썼던 작품인데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 되게 인상 깊은 소설이어서 오늘 들려주고 싶었어. 그러면 바로 동물농장에 대해서 이 동물농장 줄거리를 한번 알려줄게. 일단은 이 사람 바로 존스라는 인물이야. 존스. 근데 어떻게 생겼어? 약간 비열하고 약간 심상 굽고 약간 좀 주름이 있는 거 봐서 늙으신 것도 같고 그리고 약간 술도 잘 먹으실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악덕 농장주였어. 이 사람이 이끌고 있던 농장의 이름은 바로 장원 농장이야. 장원 농장. 그럼 이렇게 많은 동물들, 지금 칠판에 그려져 있는 많은 동물들이 다 장원 농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 장원 농장의 주인이 바로 누구? 존스. 이 존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존스가 딱 봐도 안 좋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다 학대하기 시작한 거야. 밥도 안 주고, 뭐 때리고. 이러니까 이 동물들이 너무 화가 난 거지. 그 화 난 상태에서 이 장원 농장에 짱이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정치적 지도자지. 그 정치적 지도자 이름이 메이저라는 사람이야. 메이저. 메이저. 이 메이저라는 사람은 그 수퇴지야, 수퇴지. 되게 뚱뚱한 수퇴지인데 연세도 많으시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약간 노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연세가 많으신데 이 메이저는 말을 그렇게 이게 되게 좋았다고 그래. 그래서 메이저는 말을 되게 잘하면서 되게 연설을 되게 잘했는데 메이저가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국간에서 동물들 다 모으고 꿈 이야기를 들려준 거야. 근데 그 꿈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로 혁명에 대한 얘기였어. 혁명. revolution이라고 하지. 이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메이저는 궁금했던 거야. 동물들이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일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내가 메이저 역할을 한번 해볼게. 메이저 연기를 해보면은 동무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일을 합니까?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인간은 소비하면서 생산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간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장원 농장을 차지해야 됩니다. 라는 혁명 이야기를 들려준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제 너무 이제 좋았던 거지. 아, 우리 세상에 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쯤 메이저가 한 노래를 들려줘. 그게 바로 잉글랜드의 짐승들이야. 왜 잉글랜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작품 배경이 영국이거든. 근데 신기한 게 조지 오웰은 영국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영국을 배경으로,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 그래서 잉글랜드의 짐승들 약간 잠깐 들려주면은 짐승들이요, 짐승들이요, 다 함께 차오벨라 차오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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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들이요. 다음은 가사를 까먹었어. 근데 이제 이 잉글랜드의 짐승들이 이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연창을 하는 거지. 와 짐승들이요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깨겠냐고 안 깨겠냐고. 자고 있는데 깨겠어 안 깨겠어? 깨지. 그래서 총을 막 쐈다고 해. 근데 이제 동물들은 이 마국간에서 있었던 회의를 가슴에 품고 계속 일을 해 나갔다는 거지. 그때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 메이저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노사한 거지. 되게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그냥 행복하게 이제 돌아가신 건데 메이저의 뜻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동물들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레볼루션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존스를 몰아내자고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존스 만만치 않게 생겼잖아. 만만치 않을 것 같지. 혁명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 근데 어이없게도 결과는 너무 쉽게 성공을 한 거야. 존스가 이 말 있잖아. 이 말의 이름이 복서거든. 근데 우리 마국간 같은 데 보면은 말 뒷발 조심하라고 하지. 왜냐면 차이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 복서도 되게 강인한 말이었는데 그 존스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장은 자연스럽게 누구 거야? 동물들께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장원 농장이 아니라 동물 농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 동물 농장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인간들 몰아냈어. 그럼 첫 번째 스텝은 성공했던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 바로 리더가 필요해. 근데 이 리더가 메이저였잖아. 근데 이 메이저가 죽었어. 그럼 메이저 누구야? 돼지야. 그럼 돼지들이 이어나가야겠지. 왜? 돼지들은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 돼지들, 이렇게 보면 두 명의 이제 돼지들이 있는데, 두 마리의 돼지들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어? 약간 좀, 속된 말로 싸가지 없게 생겼지. 근데 얘는 약간 순진하고 약간 지혜롭고 이렇게 생겼어. 성격도 똑같아. 약간 인상이랑 똑같은데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스노볼이었어. 스노볼. 정식 명칭은 스노우볼. 근데 이제 편히 스노볼이라고 불러. 이 친구 약간 되게 강인하게 생긴 친구는 약간 센 언니같이 생겼지. 이 친구는 나폴레옹이야. 나폴레옹. 그래서 이 나폴레옹과 스노볼을 중심으로 이 동물 농장을 이끌어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누굴까? 되게 약간 되게 토크를 잘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연설가야, 연설가. 연설가인데 이걸 되게 잘하거든. 이 친구가 나폴레옹의 오른팔이야. 나폴레옹의 오른팔인 스킬러야, 스킬러. 근데 나중에는 막 이걸로 속여. 그래서 좀 나쁜 인물이 됐는데 그래도 나폴레옹의 오른팔이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놓고 그러면 존스 끝났어. 리더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법이 필요하지.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법이 필요한 거야. 그때 이 동물농장의 법이 7계명이야. 그럼 이 7계명을 잘 살펴볼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줘. 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적이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친구이다. 동물은 친구이다. 세 번째, 동물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인간이 옷을 입잖아. 그치? 따라하면 안 된다. 네 번째, 동물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 번째,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완전 이거 대한민국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처럼 되게 약간 딱 보면 멋있는 헌법인데 이거 잘 기억해도 나중에 바뀔 거야. 이게. 헌법이 우리 개헌처럼 많이 바뀌어. 그래서 잘 머릿속에 외워두고 있어. 그러면 리더 뽑혔고 법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행복해지겠지? 바로 이제 인간들은 수확해서 자신들의 이득으로 삼는데 그 이득이 다 동물들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동물들이 너무 행복했다 그래. 이제 너무 이제 동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잠시 정치적 지도자가 대립을 하는 거야. 즉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것처럼 나폴레옹과 스노볼이 성격이 완전 달라. 얘는 T고 얘는 F야. 너 T야 이런 것처럼 너무 성격이 달라서 대립을 하는 거야. VS가 된 거지. 나폴레옹은 귀리를 신자. 아니다. 스노볼은 보리를 신자. 얘는 A를 해야 된다. 얘는 B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완전 이제 바뀐 거지. 대립이 된 거지. 근데 아무리 대립을 해도 어떤 때는 같이 협동을 해서 몰아내. 그게 뭐야? 전쟁이야. 전쟁 때는 둘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협동을 하고 연합을 맺는단 말이야. 그게 외양간 전투야. 외양간 전투. 외양간 전투가 뭐냐? 우리 존스 몰아냈지. 근데 너무 쉽게 몰아냈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시 다른 농장 주인들까지 뭉쳐서 잉글랜드의 농장 주인들이 뭉쳐서 이 동물 농장의 동물들을 다 몰아내려고 시도를 한 거야. 즉 자기의 농장을 탈환하려고 시도를 한 거지. 그게 외양간 전투야. 이 외양간 전투의 리더, 즉 총장군은 바로 스노볼. 이 스노볼이 총장군이었는데 나폴레옹은 조금 부하 같은 느낌이었어. 스노볼이 총장군이었고 복서가 이제 앞에서 다 죽여주는 역할이었는데 스노볼은 생각한 거야. 인간들이 너무 세거든. 총 가지고 있고 몽둥이 가지고 있고 되게 뛰어난 이제 자동차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삼국지 알아? 이 삼국지 막 관우 유비 뭐 되게 멋진 전략을 세우잖아. 이것처럼 얘네들도 작전을 세우게 되는 거야. 그게 전략이라고 하지. 작전을 세워. 뭔 작전을 세울까? 바로 매복 작전을 세우게 돼. 그러니까 이제 후퇴하는 척하면서 그때 바로 덮치는 이 작전을 세우게 되면서
외양간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동물농장에 있어서 제1차 전투야. 외양간 전투가 일어났어. 나폴레옹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 약간 얼굴은 센 언니처럼 보이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래서 이 복서를 중심으로 뭉쳐서 외양간 전투, 즉 인간들을 몰아내려고 시도를 해. 이게 성공했을까? 성공 못했을까? 성공 못하는데 후퇴하는 척하면서 매복하면서 성공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이제 성공을 못했어. 왜냐면 이제 너무 세니까 처음에 비둘기들이 날아가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똥을 퍼부어. 똥 맞으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런 것처럼 똥을 퍼부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 뭐야 이럴 때 오리들이 출격을 해. 오리들이 인간들의 장단지를 쪼아먹어.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지. 너무 아프다 할 때 복서가 나타나. 그래서 다 이렇게 뒷발로 하지만 총은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후퇴하라 이런 거야. 근데 후퇴할 때 외양간에서 매복했던 동물들이 인간들을 몰아낸 거지. 그래서 존스가 빤스를 내. 그래서 외양간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 윈. 근데 이때 스킬러 나폴레옹 어디 있었어?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원한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반면에 스노볼은 자신을 중심으로 동물들의 사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혼자 총이 빗발치는 그 전장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혼자 총을 맞기도 해. 그러니까 스노볼은 되게 이제 지지를 많이 얻지. 위대한 지도자다 라고 지지를 많이 얻을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과는 비교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외양간 전투에서 승리했어. 이때 외양간 전투에서 되게 1등 공신은 누구야? 복서하고 스노볼이잖아. 그래서 얘네들한테 훈장을 주게 되는 거야. 근데 나폴레옹 짜증 나겠어 안 나겠어? 내 친구가 이렇게 되게 잘났으니까 재수가 없겠지. 그래서 나폴레옹이 비밀리에 뭔가를 준비하게 해. 근데 이때 강아지들이 새끼를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새끼가 무려 9마리나 됐다 그래. 근데 이 9마리를 누가 가져가? 나폴레옹이 가져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동물들은 이 강아지가 9마리라는 새끼를 낳았다는 것조차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가져가서 키웠다는 것도 몰라. 근데 이 9마리 잘 기억해줘야 돼. 나중에 진짜 무섭거든. 그래서 이 9마리 강아지를 키웠다는 것조차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막 외양간 전투 끝나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수학도 잘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인간들을 몰아냈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동물들을 한테 약간 좀 실망을 시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나. 그게 바로 우유 사건과 사과 사건이야. 우유 사과 너무나도 맛있지. 근데 인간들이 다 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인간들이 있었을 때는. 근데 이 우유하고 사과를 이제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야. 왜냐면 인간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 우유하고 사과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 동물들이 자기가 생산했는데 없어지니까 너무 이제 궁금하잖아. 근데 이걸 돼지들이 다 먹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돼지니까. 이 돼지들이 이제 잡식이니까 이걸 다 먹는데 아니 그니까 이제 너무 이제 짜증이 난 거지. 아니 우리도 먹게 해줘라. 우리도 이제 동물 농장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이거 잘하는 스킬러가 우리 모든 돼지들이 사과 좋아하겠어요? 우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왜 먹어요? 머리에 좋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아요? 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뇌를 보호해야 됩니다. 하면서 우유하고 사과를 먹는다는 거야. 그때 누가? 복서가 맞는 것 같네. 우유 사과 다 드세요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약간 불공평한 상황으로 진전이 되긴 해. 그래서 이거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일어나. 바로 그게 풍차 사건이에요. 풍차. 지금의 네덜란드에서 풍차가 유명하지. 근데 이 풍차는 되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나쁜 점은 되게 약간 건설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좋은 점은 전력 이런 걸 공급함으로써 노동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 근데 이 풍차 사건에서 제일 큰 단점은 두 정치가들이 대립했다는 거야. 나폴레옹은 야 풍차 만들지 말자. 왜냐면 풍차 만들면 우리가 곡식들을 못 먹는다. 그럼 그 곡식들을 못 먹으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 풍차 만약에 해도 제대로 작동 안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반면에 스노볼은 아니다. 풍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 근데 그때 나폴레옹이 기록에 따르면 이 동물 농장의 책에 따르면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소리를 질렀대. 꽥 이렇게 하면서 꿀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스노볼이 깜짝 놀랐던 거야. 야 너 왜 그래? 왜 소리 질러? 이러니까 그때 그
회의장 문이 열리면서 9마리의 맹견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새끼가 아니야. 너무 다 컸어. 맹견이야. 우리 시골집 가면 그런 뭐 진돗개 같은 맹견 봤잖아. 그 맹견들이 들어오면서 스노볼한테 이를 악물고 에 하면서 이제 스노볼한테 달려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노볼이었어도 도망치지 하면서 스노볼은 동물농장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영영 떠났다 그래. 이렇게 나폴레옹이 실권을 장악했어. 동물들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당연히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스파르타 같은 병사들이 그 정치가를 몰아내고 이제 실권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딱 단상에 올라가. 메이저가 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그때 메이저도 단상에 올라갔거든. 그래서 이 나폴레옹도 딱 단상에 올라가서 잘 봤지? 너네들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시작하고 9마리의 개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나폴레옹을 감쌌다고 합니다. 되게 약간 독재가 시작된 거지. 이제 독재. 그래서 이제 스노볼은 어떻게 됐다? 없어졌어. 스노볼은 이제 정치적 지도가에서 완전 탈출을 했고 나폴레옹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나폴레옹이 한 가지 제안을 해. 야, 이거 풍차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야. 근데 약간 이상하지 않아? 풍차를 반대했던 건 나폴레옹 아니야? 풍차를 찬성했던 거 스노볼이고. 근데 풍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동무들이 아리송한 거지. 아니 너 풍차 안 만든다며?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또 스킬러, 말 잘하는 스킬러가 아니 그거 스노볼 아이디어 아니었고 나폴레옹 아이디어였어. 근데 이걸 스노볼이 뺏은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폴레옹이 반대를 한 거지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서 같은 얘들이 이제 글을 몰라. 그러니까 글을 이런 걸 모르니까 되게 지식이 없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런가? 근데 스노볼은 너무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얼렁뚱땅 풍차를 만드는 계획에 찬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풍차를 만들어. 계속 만들어. 풍차 근데 이게 쉽지 않지. 왜냐면 지금은 돌 제조기 이런 게 있는데 이때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던져서 돌을 깨뜨리고 그걸 운반해서 풍차를 만들었다고 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진짜 너무 우여곡절 끝에 풍차를 만들어. 그 풍차를 만든 주력 인물은 누구야? 복서. 복서 너무 힘이 세니까 이 풍차를 만들어. 너무 이제 동물들이 행복했대. 풍차를 만들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가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야. 근데 이런 게 이제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모든 동물이 잠든 밤에 태풍이 분 거야. 근데 이 풍차 벽이 얇으면 풍차가 이제 태풍 바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 풍차가 무너지게 된 거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딱 나와서 공등탑이 무너진 것처럼 너무 이제 슬퍼했다고 해. 근데 이때 나폴레옹이 풍차가 무너진 틈을 타서 냄새를 맡기 시작해. 야, 이거 스노볼이 한 짓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아니야, 스노볼 외양간 전투에서 되게 열심히 싸웠고 총도 맞으면서 우리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스노볼이 이런 짓은 안 한다라고 한 거지. 근데 나폴레옹이 그때 바로 스노볼한테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 스노볼을 잡은 사람한테는 동물 영웅 2등 훈장을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노볼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뭐 창문이 깨지거나 물을 엎지르거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때마다 야 이거 스노볼이 했어, 야 이거 스노볼이 했어, 이거 스노볼이 그랬어, 스노볼이 개시야 이렇게 하면서 스노볼을 나쁜 사람을 취급하면서 나폴레옹의 지위를 올린 거지. 되게 약간 좀 안타깝지 않아? 스노볼 너무 이 스노볼이 지금 이제 소련의 마르크스라는 인물인데 되게 안타까운 이제 인물로 이때 동물 농장에서도 묘사가 돼. 그건 나중에 결말에 알려줄게.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실권에 장악했어. 그럼 풍차 무너졌어. 근데 풍차 무너졌다고 포기할 거야? 두 번째 풍차 만들어야지. 복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풍차를 만들기 시작해.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 이 돼지들이 존스의 집을 빼앗았거든. 이 존스의 집에서 침대에서 잔다는 거야. 근데 이때 이 복서라는 말 말고도 여자 말이 있어. 암말이라고 하지. 클로버라고 해. 클로버. 네이클로버 아니야. 이 클로버라는 말이 있는데 이 클로버는 똑똑했다 그래. 근데 똑똑한데 기억력이 안 좋아. 그래서 문제야 얘가. 그래서 클로버가 딱 생각을 한 거야. 야 잠깐만, 7개 명에서 옛날에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있었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하면서 얘가 글을 못 읽거든. 말은 글을 못 읽어. 그래서 이제 글을 읽는 뮤니엘이라는 염소를 데려와서 7계명 앞으로 가. 근데 맞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라는 건 맞는데 여기에 추가가 되지. 시트에서라는 말이 추가가 된 거야. 근데 이제 클로버는 기억력이 안 좋다고 했잖아. 아, 분명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시트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하니까 이제 스킬러가 지나간 거야, 때마침. 그러니까 동무들은, 돼지들이 그렇게 취했어? 우리가 침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이 시트 빼고 자는 건데 그럼 그거 침대 아니에요. 푹신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되게 힘들게 시트 안 깔고 자는데 그것도 못마땅합니까? 라고 하니까 클로버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 이거 첫 번째, 네 번째 7계명이 바뀌었어. 그치? 이거 잘 주시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풍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풍차를 만들다가도 끈이 필요하고 파라핀 기름이 필요하고 못이 필요하고, 즉 동물들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걸 누가 만들어? 인간이 만들어. 그럼 인간과 교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7계명의 인간, 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 이랬는데 교류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해야 돼, 해야 돼, 안 돼? 해야 돼. 되게 라임이 맞는데 되게 힘든 상태에 빠져 있는데 동물들은 그래도 인간과 교류하는 걸 싫어했어. 근데 나폴레옹이 인간과 교류를 비밀리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끈, 뭐 파라핀 기름 이런 거와 목재나 이제 뭐 곡식들을 같이 교류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스킬러가 또 다시 나타난 거야. 동물들, 이거는 나폴레옹의 현명한 지략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간과 교류를 안 한다면 물론 인간 나빴죠. 존스가 돌아오길 원해요? 아,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나빴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동물농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갖고 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동물들이 또 아, 그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풍차, 두 번째 풍차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번째 풍차가 이제 만들었어. 풍차를 만든 거야. 근데 인간과 교류하면서 인간 프리데릭이라는 사람이 있어. 프리데릭. 이 프리데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목재를 가져와 놓고 가짜 돈을 지불을 한 거야. 나폴레옹한테. 나폴레옹 빡치겠어, 안 빡치겠어? 빡치겠지.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쟁을 선포하게 돼. 그 전쟁이 바로 뭐야? 외양간 전투가 아니고 이제 그 전투가 바로 풍차 전쟁이야. 풍차 전쟁. 풍차 때문에 싸운 전쟁이라고 해서 풍차 전쟁인데 더 세졌어. 인간들이 총을 이제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그 수도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좀 무서워했는데 그래도 전투를 벌인 거야. 그렇게 이제 외양간 전투처럼 똑같이 흐름이 흘러가. 그때 누가 이겼어? 동물이 이겼을 것 같아? 인간이 이겼을 것 같아? 2차도 동물이 이기긴 하지만 너무 피해가 막심했어. 복서 총 맞았거든. 어디에 총 맞았냐면 말 발굽에 총을 맞아. 그리고 염소, 양, 거위, 비둘기, 고양이, 개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상을 당했어. 어떤 동물은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풍차가 무너졌어. 인간들은 동물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동물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며 바로 그렇게 되게 재수가 없었던 풍차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풍차를 또 무너뜨려. 복서 울었다고 이때. 복서 너무 힘들었겠지. 진짜 이 복서의 꿈이 뭐였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14살이었어. 너무 나이가 많았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풍차가 돌아가는 걸 한번 보고 싶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다 울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클로버가 너무 슬퍼했다 그래. 똑똑했다고 했잖아. 이게 진짜 맞나? 이 전투가 우리한테 이득인 건가? 라고 하니까 스킬러가 또다시 나타나서 승리했잖소. 승리 모르세요? 아니 풍차가 무너지면 또 만들면 되고 죽은 동물들 어차피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추모하면 됩니다. 승리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풍차 전쟁은 약간 좀 가슴에 아픔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물들의 승리로 가져오면서 인간들은 이제 동물농장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둘기가 잉글랜드의 동물농장뿐만 아니라 다른 농장들로 가서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계속 전파를 하고 있었어. 막
이제 푸드덕 거리면서 짐승들이요 짐승들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잉글랜드의 각 지역 농장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풍차 무너졌어. 또 만들어야지. 그래서 세 번째 풍차를 만들려고 해. 근데 복서 총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잖아. 그래서 쓰러지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 이때 책장을 넘길 때 진짜 복서가 너무 힘들게 일했는데 두 번의 풍차가 부서지고 이렇게 쓰러졌다는 것에 너무 힘이 들었지만 복서는 이런 사람이었어. 바로 15분 일찍 더 일어나서 내가 일하면 되고 그 다음 풍차가 무너지면 30분 일찍 더 일찍 40분 일찍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일하면 된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두 번째 슬로건은 뭐였냐면 나폴레옹 동무의 말은 언제나 옳다 라는 세뇌된 거지. 이 정도면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복서가 쓰러진 거야. 동무들은 너무 혼란스러웠대. 우리 되게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였던 복서가 쓰러진 게 너무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이 복서를 치료하라고 이제 인간들을 이제 수의사한테 보내라고 이제 나폴레옹한테 말을 한 거야. 나폴레옹이 맞지 보내야지 복서 치료해야지 다시 와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차를 끌고 복서를 보내게 돼. 근데 이때 복서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지.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복서 제발 살아서 돌아와 잘 치료받고 와 라고 했는데 잠깐만 말이 꼬이네. 왜 이렇게 꼬이지? 이때 벤자민이라는 염소가 있어.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되게 무관심해. 이런 혁명 뭐 필요 없고 옛날 존스 시대가 더 좋았던 것 같고 또 혁명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꽤 지른 거야. 바보들이요? 멍청입니까? 저기 마차에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이세? 눈이 없나? 저 마차에 말 도축업자라고 써있지 않소? 말 도축업자 그게 뭔 뜻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복서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동물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마차를 따라갔지만 마차는 이미 산골짜기로 깊이 들어갔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스킬러가 또 이거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 도축업자가 아니라 의사인데 옛날에 말 도축업자한테 마차를 샀대요. 그래서 그게 안 지운 거야. 이렇게 벌렁통따 또 넘어가는데 4일 뒤에 복서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클로버는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클로버는 이제 친구로서 너무 슬펐고 언덕 위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우리가 바라던 세상인가? 이 메이저라는 수태지가 바랬던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주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세상을 원했던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피비린내 나고 너무 이제 슬픔에 이제 도탄에 빠져있고 너무 이제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악마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복서라는 사람을 말 도축업자한테 팔은 나폴레옹이 있는 것처럼 나폴레옹은 또 다른 나쁜 짓을 벌입니다. 풍차 첫 번째 무너졌을 때 있죠. 그때 풍차 첫 번째 무너졌을 때 누구의 지시라고 했죠? 스노볼의 지시라고 했죠. 이 스노볼의 지시라고 하면서 왜 빠뜨릴 뻔했는데 이 스노볼의 지시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풍차가 첫 번째 무너졌어. 스노볼의 지시라고 판단을 했어. 근데 이 스노볼과 동참한 동물이 이 동물농장 안에 있다는 거야. 말이 되냐 이게? 스노볼 무서워서 농장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근데 나폴레옹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 돼지 4마리가 죽고요. 개한테 이제 물려 뜯겨갖고 돼지 4마리 죽고 암탉, 거위, 오리 등 몇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스가 떠난 이후 동물농장에 새로운 피비린내와 비명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형 사건도 있고 복서 사건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돼지들이 너무 이제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너무 이제 독재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클로버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짐승들이요 다 함께 차오차오 하는데 스킬러가 딱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잉글랜드의 짐승들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못마땅합니까? 라고 하니까 스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금지곡인 거 몰라요? 그거 이미 금지된 건데? 아니 이거 혁명가 아니에요?
아 그거 금지됐. 혁명 끝났잖아. 이제 좋은 세상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있던 회의도 폐지됐어요. 그거 몰랐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만의 독재 세상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클로버도 막 울고 이제 동물들도 옛날 존스 시대 때 있었던 사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가혹하게 일만 했던 거지. 근데 이제 복서가 죽었죠. 복서가 죽었으니까 풍차도 만들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조금 스포를 해주자면 복서를 죽였어. 그럼 그 죽이면 원래 돈이 나오거든. 그 돈을 나폴레옹이 가져갑니다. 근데 그 나폴레옹이 자기 술값으로 이용한 거야. 근데 7개명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술 마시면 안 된다 해서도 또 페인트 칠이 돼 있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너무 슬픈 게 뭐였냐면 딱 이 장면을 보고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그렇게 열심히 한평생 바쳐왔던 이 복서가 이제 좀 늙으니까 이제 좀 실력을 못 발휘하잖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동료가 그저 술값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슬픈 얘기뿐만 아니라 또 거짓말을 했잖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 돼지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잠깐만 이거 얘기 안 했다. 6번째 계명에서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동물을 여기 또 써있어. 바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돼지들이 어느 한순간에 두 발로 서 있는 겁니다. 나 이거 읽을 때 솔직히 헷갈렸거든. 돼지들 원래 두 발로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발로 네 발로 이렇게 다니잖아. 근데 두 발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로버를 비롯해서 사람들 이제 동물들이 아니 인간 나쁘다며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7계명 앞에 또 갑니다. 두 발로 가는 것은 적이다 이랬잖아. 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 라고 했지만 또 이렇게 썼죠. 네 발로 걷는 건 좋고 날개를 가져도 좋지만 두 발로 걷는 건 더 좋다. 말도 안 되는 걸 썼죠. 그렇죠? 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계명은 완전 이제 되게 안 좋은 헌법으로 전락을 하고 이제 돼지들과 인간들과 교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돼지들이 인간들을 불러서 같이 포커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커 게임을 하면서 게임이 잘 안 되니까 욕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술 막 마시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런 모습을 동물들이 본다는 거죠. 동물들이 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말을 이제 끝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말하기를 돼지와 인간을 보면서 누가 인간이고 누가 돼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돼지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돼지로 시선이 갔지만 돼지와 인간의 그 가는 시선이 불분명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똑같았으니까 라는 말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은요 조지 오웰이 썼는데 이 조지 오웰의 의도는 바로 이때 권력의 부당성과 독재의 부당함을 풍자하려고 쓴 소설이 되겠습니다. 조금 약간 이 동물농장을 토대로 이 조지 오웰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이때 러시아가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것으로 이제 막 혁명, 레볼루션이라고 하면서 일어났어. 그럼 나폴레옹은 어떤 인물일까? 독재자,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서 스탈린 같은 인물이죠. 스탈린. 그럼 스노볼은 지략가였지만 한 번의 배신으로 전락한 마르크스라는 인물이고요. 그러면 강아지들, 이 개들, 9마리 개들은 뭘까? 스탈린의 호위 병사들, 즉 소련의 무력 군대인 그 병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 복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냥 힘들게 일했던 노동자였다고 하고, 벤자민 기억나요? 벤자민 염소, 무관심했던 염소. 그 사람은 혁명에 무관심한 중상층이라고 합니다. 이 클로버는 똑똑하지만 지식이 없는 못 배운 이제 서민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연관성이 있는데 이 동물농장이라는 것에 이런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독재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어서 초점을 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동물농장이 출판이 못 되는 거야. 이러한 이상한 얘기를
좀 러시아 욕하는 소련 스탈린 욕하는 얘기가 담겨 있어서 출판을 못했지만 나중에 번역본 이런 게 돌면서 출판을 간신히 했다고 합니다. 되게 약간 인상 깊은 책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 이 책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새기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권력,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라는 아름다운 터전에서 우린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인격체로서 우리 모든 사람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 다 행복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교훈 하나하고 한 교훈은 뭐였냐면 조금 더 비판 의식을 갖고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복서 어떻게 생각했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다른 동물들 아 그렇구나. 나폴레옹 동무가 말하면 다 옳아.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잖아. 근데 이거를 더 토대로 비판 의식을 가지면서 더 깊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치에 대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물농장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데미안이라는 책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